네. 자, 이번엔 288쪽. 예,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원 등록하기로 했죠? 자, 네 명입니다. 우리 회사 사원, 네 명의 사원 등록을 할 텐데요. 먼저 김현철 인적사. 김현철 씨는 대표자입니다. 우리 회사 대표자. 자, 사원 등록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요. 자, 여러분 그 3일전자로 로그인 되어 있죠? 인사급여라는 메뉴로 한번 가보실까요? 인사급여. 인사급여에 가시면은 여기 기초 인사관리의 맨 첫 번째 있는 메뉴가 사원 등록이에요. 사원 등록 클릭하십시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사람씩 사원 등록 내용과 부양가족을 등록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현철 씨 코드를 1001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1001 사원명에 김현철 엔터 하시고 내국인 엔터 하시고요. 주민번호를 거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651010 177 1119 이렇게요. 자, 이제 커서가 오른쪽 기초사항으로 넘어갔어요. 입사 연월일 2021 0201 엔터 쳐가지고 거주 지구까지 넘어가시고 주민번호도 넘어가시고 거주자도 넘어가시고 7번 급여까지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월급 해주시고 월급. 예. 급여에는 월급 입력하는 방법과 연봉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부 월급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월급 500만 원 입력합시다. 500만 원. 자, 산재보험 적용을 받느냐? 예, 대표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부로 해놔야 산재보험료 계산에 요 사원을 빼는 거예요. 부. 그 다음에 국민연금 보수 월액. 국민연금 보수 월액은요, 급여에서, 에, 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것을 우리가 국민연금 보수 월액에 반영을 하거든요. 자, 500만 원으로 했네요. 대표자는 비과세가 하나도 없다. 네, 500만 원. 그러면 그 500만 원이 국민연금 보수 월액이 세 군데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보수 월액에도 500만 원. 건강보험료 경감은 예, 9로 해 놓으세요. 그냥 0으로 지나오시면 되고. 고용보험 보수월액도 예. 우리가 이제 고용보험 보수월액이라는 건 고용보험을 계산하는 그 대상 소득 금액을 말하죠. 거기다가 이제 공제율을 곱하면 여기 4만 5천 원이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라는 얘기고 이 사람의 건강보험료는 예, 그 근로자 부담액이 17만 7,250원으로 국민연금은 22만 5천 원이다. 여기 옆에 계산돼 있죠. 이것이 이제 급여에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번 고용보험 적용 여부. 예. 대표자는 고용보험에 적용이 안 됩니다. 예. 대표자는 그래서 부로 해주시고요. 대표자 1번 옆에다 해주시면 돼요. 대표자 1.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부로 해야 고용보험료 공제도 안 될 것이고 회사 부담액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않겠죠. 그다음에 장기 요양 적용보험 여부. 예, 장기 요양 적용보험은 여로 해놔야 되겠죠. 경감은 제로로 해주십시오. 건강보험 증번호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시기로 하고 국외 근로 여부 부로 해주시고요. 선원 부로 해주시고 생산직 구입니다. 구. 그 다음에 주소는 타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서울시 영등포.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위에 여기 사원에 관한 사항 입력했고요. 밑에 인제 부양가족 명세에 일단 1 번에는 본인 내용이 입력돼 있죠. 그래서 본인 밑에 나머지 사원들을 일단 전부 입력해 놓고 소득 관계를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등록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처부터 입력을 하는데요. 연말정산 관계가 처라는 건 배우자잖아요.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가 3번입니다. 밑에 메시지 보시면 3번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3 하면 배우자가 되고요.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일단 되는 걸로 다 해가지고 입력을 일단 해보십시오. 기본도 배우자 그대로 두시고 성명과 주민번호 오른쪽에다 입력하십시오. 박정은 엔터. 주민번호를 입력. 66동 2 21111이다. 가족관계 배우자에서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있죠. 밑에 메시지 보시면 자녀의 코드는 직계 비속입니다. 직계 비속 4번. 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4번이죠. 네, 4번 하시면 돼요. 자녀. 20세 이하로 해놓고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하면 정리가 됩니다. 임장일 960725 118 2814. 네. 자, 두 번째 자녀도 4번 자녀로 해서 20세 이하로 해서 입력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임차일 06 운동 02 3 운동 2 운동 네, 그 다음에 붙이는 그 밑에 메시지 보시면은 소득자 직계 존속이라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1번. 예, 붙이는 소득자의 직계 존속에 해당돼요. 60세 이하 이상으로 해놓고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하면 돼요. 39 05 03 177 1111 모친도 1번 소득자의 직계 존속 60세 이상으로 해놓고 입력하시면 돼요. 황순이 4304 11 222 229. 그 다음에 형제자매 동생이 하나 있죠. 그래서 형제자매는 연말정산 관계라는 게 밑에서 보시면 6번이 있어요. 6번. 6번이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자, 20세 이하에다 놓고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명은 김재철 6708 26 177 1117 네, 자, 이렇게 해서 본인 포함 7명의 부양가족 명세가 입력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했고 연말정산 관계를 입력을 하게 되면요. 나이와 관련된 건 다 체크가 됐어요. 나이와 관련된 거 체크된 걸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자녀인 김장희를 기본 20세 이하라고 입력했습니다만은 96년생이기 때문에 20세가 넘었어요. 25년도 기준으로. 그래서 부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형제자매 김재철 우리가 이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거나 해야 되죠. 그러면 67년생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면 2025년 마이너스 1967년 하게 되면은
58세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요건에 맞지가 않아요. 형제자매라는 연말정산 관계에서는 나이 요건이 맞으려면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주민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나이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표시도 다 정리가 됐어요. 차일이라는 자녀는 8세부터 20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동그라미, 이 뭐냐면은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인원이 한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경로 70세에 동그라미 들어가 있죠. 이 주민번호로 나이 계산해 보니까 70세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로우대 추가공제 2명, 자녀세액공제 1명이 적용된 거예요. 자, 나머지는 이제 소득 자료를 보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본인을 보면은요. 본인이 세대주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등록표를 보면 나와 있어요. 네, 세대주가 맞죠? 세대주 성명 김현철. 그 다음에 본인이 혹시 여성 근로자이면 부녀자 추가 공제 대상인지를 봐야 되는데 남성이죠. 또 장애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 설명에 예, 본인이 장애가 있다는 설명은 없죠. 여기 4번에 보면 동생이 자녀가 있다고 장애가 있다고 했고요. 자, 본인은 장애 없습니다. 그리고 한부모인가를 체크해야 되는데 한부모이어야 되면 배우자가 일단 없어야 되는데 바로 밑에 배우자가 있어요. 자, 따라서 본인은 손댈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보겠습니다. 자, 배우자는 나이를 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소득만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거기 추가 자료 중에서 박정은 소득을 확인해 보니까 총 급여 500만 원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까 소득 여부를 기본공제 여부에 판단을 할 때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예, 소득에 문제 없는 거예요.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박정은은 소득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있는 김장일. 김장일은 소득이 있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되죠. 예, 나이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이를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면 나이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장일이 혹시 장애가 있는지 보니까 김장일의 장애는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걸 그냥 보고 고치죠. 2번 김두식 원고료 수입 200만 원이 있다. 예, 원고료 강연료 모두 다 필요 경비 60%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타 소득입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작가로서 전문 활동을 한다, 작가 활동을 한다 그러면 기타 소득 아니에요. 사업 소득이. 예, 작가. 근데 그런 말이 없죠. 이게 작가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원고료 수입은 기타 소득으로 우리가 봐줍니다. 직업이 작가가 아니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60% 필요경비 빼면 120만 원 빠지니까 김두식 아버지죠. 아버지의 소득 금액은 80만 원인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의 소득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대로 두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친 얘기가 나오죠. 3번에. 모친 황순이는 일용근로소득이 600만 원이 있다 이랬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이라 하는 것은 종합소득 금액이 아닙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따지는 것은 종합소득 금액하고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하고 이 세 가지만 가지고 판단해요.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인데 왜 종합소득이 아니냐? 종합소득 금액이 아니냐?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인 건 맞아요. 그런데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이 아니죠. 분리과세되는 근로소득이거든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것은 종합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분리과세되는 어떤 소득은 종합소득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만 종합소득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 분리과세로, 즉 원천징수로 끝나는 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이 아니므로 우리가 이 기본공제,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 금액을 판단할 때는 종합소득 금액으로 본다는 거. 예, 그러니까 분리과세는 전부 제외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득세 이론 공부할 때에 그 잘 정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중간중간에 이것은 분리과세다. 이건 분리과세다. 이런 부분 나와요. 또는 비과세.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종합소득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에는 비과세나 분리과세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뭐 모친의 일용근로소득이 있다든가 그것이 뭐 600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이 있어도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문제가 없어요. 네. 다음은 이제 그래서 모친은 그냥 요대로 놔둬야 입력된 대로 놔두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생 얘기가 나오죠. 제가 동생이죠. 김재철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지적 장애인이며 별도 소득은 없습니다. 네. 장애인은 소득만 확인하면 되는데 별도 소득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입력된 그 자료는 나이 때문에 기본이 2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김재철은 기본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장애인이다라는 코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밑에 메시지에 보면 5번이 장애인이죠. 기본에다가 5를 입력하고 여기 장애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장애 항목에 1번이 장애인 복지법. 밑에 메시지에 보이죠? 2번은 국가유공자. 3번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 코드 1번 그대로 두시면 돼요. 예, 이런 식. 자, 여러분이 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됐고요. 장애인은 소득 외에 나이는 따지지 않는다. 소득만 확인하면 된다. 이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사원을 입력하겠습니다. 289쪽에 있는 1002번 성동일의 인적사항과 부양가족을 쭉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다가 1002 성동일 주민번호가 7210 10 177 4918 입사는 2021년 10월 1일 엔터로 쭉 지나가시고 월급 410만 원 산재보험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조월액 370만 원 건강보험 경감은 두고 고용보험 적용 여로 해야 돼요. 대표자 아니니까 여로 해주시고 장기요양보험 적용 여로 해줘요. 증번호 지나가시고
국외근로 없고요. 선원 아니고요. 생산직도 아닙니다. 주소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기 퇴사 연월일이 있다고 해서 지금 입력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급여자료 입력할 때 퇴사 연월일은 입력하니까 지금은 비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부양가족 명세 본인 밑에다가 쫙 입력하시면 돼요. 연말정산관계는 밑에 메시지 참고하시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장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2번이 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자, 그러면 6줄로 입력이 다 되었는데요. 나이에 관계된 것들은 다 자동으로 확인이 됐고, 추가 사항들을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세대주인가를 확인합니다. 세대주 동그라미 맞습니다. 자, 부녀자 아니고, 그 다음에 한부모 아니죠.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 없습니다. 본인은 이대로 두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여기 입양 관계 증명서가 있으니까 이거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관계예요. 처2라는 퇴직소득 300만 원이 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배우자는 나이는 보지 않지만 소득은 봐야 된다 그랬고요. 소득에 반영되는 것은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해서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300만 원이 됐죠, 퇴직소득이. 그래서 이 일화의 소득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배우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여기 기본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은요.
부라고 고치는 거예요. 부는 여기다 0을 입력하면 돼요. 기본에다가 숫자 0을 입력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않겠다. 부가 되는데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대상에 안 되는 경우는 소득 여건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 보겠는데요. 자녀 성보라가 근로소득이 600만 원이 있다.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총급여가 600만 원이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500만 원 이하까지가 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6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초과됐어요. 그래서 성보라도 확인을 해서 성보라가 이미 불호돼 있습니다. 왜 불호돼 있냐 보니까 나이 때문이에요. 98년생. 그래서 98년생이면은 2025년도 빼기 1998년 하게 되면은요. 27살이죠. 그래서 27세이기 때문에 20세가 넘었죠. 그래서 직계 비속은 나이로는 20세 이하여야 되므로 나이 때문에 부과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20세 이하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부과돼요. 근데 이건 소득 때문에 소득 때문이 아니고 그 전에 나이 때문에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시면 돼요. 다음에 3번 성노을 6월에 입양했습니다. 셋째 자녀로 입양했어요. 그 위에 있는 게 그 성노를 입양한 서류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성노을의 그, 셋째가 셋째로 출산 입양에 표시되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성노을 출산 입양의 셋째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두면 돼요. 왜 자동으로 표시됐느냐 하면은 여기에 생년월일이 보니까 2025년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5년도에 출생한 걸로 돼 있어서 우리가 입양한 것을 이게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한 게 아니라 출생 연도를 보니까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출생 입양 셋째 이게 자동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위에 자녀가 둘이 있었기 때문에 셋째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수동으로 입력해야 될 때도 있지만 주민번호가 이렇게 딱 이번 그 연말정산 해당 연도로 딱 해당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되니까 이대로 두면 됩니다. 다음 4번에 있는 장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인 이영철은 이자 소득이 2,200만 원이 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자 소득 플러스 배당 소득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금융소득이라고 그러죠. 금융소득. 예. 금융소득은요.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분리과세는 종합소득금액이 아닙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장인 이영철이 2천만 원 넘었어요. 이자 소득이.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라면은 분리과세니까 상관이 없이 장인도 그 성동일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데 지금 2,200이잖아요. 그래서 소득 요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 이영철은 부가 돼야 됩니다. 여기 기본에 기본 공제를 부로 바꾸는 방법은 기본을 클릭하시고 0을 넣으면 돼요. 0 하면 거기가 부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민번호나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하게 되는데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들, 소득관계 이런 추가 자료 이런 것들을 잘
전달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동일 사원 등록 다 됐고요. 290페이지 세 번째 사원을 등록하겠습니다. 노현주죠. 노현주. 1003번 노현주 입력할까요? 세 번째 줄에 1063 현주 내구 7호 4 2021년 또 계속 치시고 월급이 370만 원. 산재여 보수월액 310만 원. 고용보험 적용입니다. 장기요금 고객글로 없어요. 선원도 아니고 생산직도 아닙니다. 주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주민등록표 보시고 밑에다가 쭉 추가해 주십시오. 주민등록표에 보시면은 세대주가 박정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근로자인 노현주는 박정수의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본인 밑에다가 박정수를 넣어야 돼요. 배우자로 해서 3번 배우자 해가지고 거기에 세대주에 있는 본인이라고 되어 있는 박정수가 여기서는 배우자가 돼야 돼요. 자녀는 직계 비속 20세 이하로 입력하면 되지요. 악영인 0611 17 4011 114 4번 박현우 707 1 3166 115 그 동거라고 되어 있는 사람의 그 정아영의 밑에 그 설명을 보니까 위탁아동이네요. 위탁아동.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위탁아동은 8번이죠. 8번. 서남이라는 것은 동생, 아니 형제 자매로 봐야 돼요. 배우자의 형제 자매나 소득자의 형제 자매나 같습니다. 형제 자매 6번.
처남이 아니라 동생이 맞죠? 박정수 입장에서는 처남이고 노현주 입장에서는 동생이 맞는 거죠. 네. 오른쪽에 가족 관계는 크게 여기 연말정산 관계만 잘 정확히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죠. 먼저 본인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등록표를 일단 보면서 이 노현주 근로자가 세대주 아니라는 걸 아까 확인했죠. 그래서 세대주를 지워줘야 되는데 세대주의 동그라미를 지우는 방법은 여기다가 0을 입력하면 동그라미가 지워져요. 다시 동그라미 표시하려면 1을 하면 거기에 동그라미가 표시됩니다. 1 하면 0이 동그라미가 되고 0 넣으면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를 지워줘야 되고요. 그러면은 노현주가 이름만 봐도 여성 근로자잖아요. 여성 근로자. 자, 우리가 아까 그 부녀자 추가 공제에 대해서 약간 앞부분에서 정리를 했었는데 이론 때 배우셨죠? 부녀자 추가 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입니다. 예. 그런데 소득을 봐야 되는데요. 부녀자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추가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 설명을 어, 주민등록표 밑에 보면은 4번에 본인 노현주의 근로소득 금액을 이렇게 알려주죠. 예. 이게 이제 부녀자 추가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이걸로 판단해라 이 말입니다. 3천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부녀자에다 0번 넣어가 아니 1번 넣어가지고 동그라미를 넣어줘야 돼요. 네, 본인의 장애가 있다는 말은 없었고요. 네, 박정수라는 배우자가 있으니까 한부모도 아니죠. 그래서 노현주는 이렇게 부녀자에다가만 동그라미하고 세대주는 없애주고. 자, 이제 박정수 보겠습니다. 자, 박정수를 이렇게 따로 보는 것보다 여기 추가 설명이 있는 것만 체크해 보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박정수는 배우자인데요. 사업소득 관련하여 결손금 1천만 원. 이건 소득 금액이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결손금이라는 것은. 근로소득 금액 500만 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배우자 박정수가 사업도 하면서 직장도 다닌다는 얘기인데 사업해가지고는 마이너스 1천만 원이에요. 마이너스 1천만 원. 근로소득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로소득 금액만 있다면은 500만 원 이하로서 소득이 문제가 없는데 사업도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자. 근데 사업해가지고 1천만 원 마이너스가 났어요. 두 개를 합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00만 원이 되죠. 예,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잖아요. 예, 100만 원 이하니까 박정수는 소득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됩니다. 배우자는 소득만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500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두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정아영이라는 그 동거로 표시된 위탁 아동인데 정아영은 2월에 위탁받은 아동으로 현재 생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월에 위탁을 받았으면 12월 31일 현재 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는 거니까 연말정산 기준으로 봤을 때 몇 개월 되었는가를 따져봅니다. 2월부터 했으면 11개월이 지난 거죠. 이걸 왜 따져주냐면요. 이 위탁아동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요. 6개월 이상,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이 경과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7월부터는 위탁 아동을 해야 7, 8, 9, 10, 11, 12 딱 6개월이 되죠. 근데 2월부터 했으니까 11개월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병탁은 청각장애인이고 근로소득이 1,500만 원이 있다. 직장에 다니는데 비과세, 분리과세 빼고 근로소득이 1,500, 이게 총급여를 말하는 총급여가 1,5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500만 원이 넘었죠. 장애인은 나이는 보지 않지만 소득은 봐야 되기 때문에 노병탁은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병탁에 가보면은 기본이 부로 돼 있죠. 네, 지금 나이 때문에 일단 부로 돼 있는데 그대로 두면 돼요. 장애인이라고 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된다. 네. 그래서 시험에서도요, 이와 똑같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주민등록번호를 준 다음에 이와 같이 몇 가지 특이사항, 부녀자 추가공제 대상자가 있다면은 이렇게 그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라고 알려준다든가 또 소득관계, 나머지 가족들의 소득관계를 이렇게 쭉 열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고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진섭 한 사람만 하면 사원 등록 마지막 사람이니까 이것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1004 이진섭 1593 이진섭 사원이 생산직이네요. 그래서 18번에 생산직 여부를 여로 해주시고 그 연장근로 비과세 여부를 보려면 뒤에 자료를 미리 봐야 되겠네요. 전년도 총급여가 2,800만 원이다라고 그 뒤에 자료에 3번, 동그라미 3번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러분들 정리했었죠.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기서 판단할 때는 직전 연도 3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여로 해줘야 돼요. 여. 비과세를 적용받겠다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주소 입력하십니다. 자,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시고 이진섭 외에 모친과 자녀 2명 가족사항을 밑에다 입력하겠습니다. 모친은 소득자의 직계 존속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본인 포함 4주를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본인부터 이제 확인을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봤을 때 본인이 세대주 확인되죠. 자, 그런데 가족관계에 보면은 배우자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배우자가 없을 때 한부모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20세 이하 자녀가 둘이 있어요. 그러면 한부모에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야 되니까 한부모에다가 1 해가지고 동그라미 넣어주세요. 자, 본인 세대주 한부모 동그라미 두 군데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설명을 더 보시게 되면은 장애인 증명서가 한 사람이 있으니까 장애인이 누군가 봤더니 황영숙이죠. 황영숙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자, 그래서 모치는 장애인이고 코드가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장애 내용에 제3호라고 되어 있죠. 이 제3호가 장애인 코드 중증 장애인입니다. 중증 장애인. 그리고 1번 모 황영숙은 사적연금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이 있다 이랬어요. 사적연금 1,000만 원이 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에 연금소득이 포함되죠. 예. 하지만 아까 금융소득에서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에요. 그러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랬듯이 사적연금도 연간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됩니다. 사적연금이. 그래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치는 연금이 1,000만 원이잖아요. 사적연금이. 여러분 사적연금이라는 건 국민연금을 뺀 뭐 삼성생명에서 받는 연금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은 거. 예. 자, 그러기 때문에 요 사적연금 그런 것을 우리가 정리한 게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서 그냥 살짝 넘어온 부분이 있는데 287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예. 287페이지에 그 표가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 연금소득주를 보시면은 사적연금 1,500만 원 이하 동그라미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적연금 1,500만 원 이하는 기본공제 대상이 동그라미 된다 이 말이고요. 그 위에 공적연금도 한번 같이 봐보세요. 공적연금은 516만 원 이하이면 동그라미예요. 516만 원 이하. 예. 그래서 공적연금이다 그러면은 교사들로 말하면은 그 교사, 우리 저 사립학교에 근무한 교사들, 예, 그 무슨 연금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 연금 있고. 예, 공립학교는 이제 공무원 연금 받잖아요. 예, 공무원 연금도 바로 공적 연금. 또 모든 국민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 예, 그래서 사학재단이 주는 그런 사학연금,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또 그다음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또 산재보험에서 그 산재연금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공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 자, 그래서 공적연금은 516만 원 이하일 때 소득에 문제가 없다. 사적연금은 1,500만 원 이하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1,500만 원 이하 종합과세 선택했다 하면은 그건 포함해야 돼요. 아무 말이 없으면 분리과세 선택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치는 소득이 없는 관계로 소득에 문제가 없는 관계로 장애 코드를 넣어줘야 되는데 기본은 60세 이상 그대로 두시고 여기 장애에다가 3번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장애에다가 여기 3번 넣어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배우자는 위암으로 24년에 사망하였다. 지금 25년도 연말정산을 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예,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없어서 입력도 안 했습니다만은 입력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만약에 배우자가 위암으로 25년도 어느 날 사망했다. 뭐 10월 1일 날 사망했다고 만약에 데이터가 주어졌다면 배우자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소득 연도에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아니면 뭐 배우자 아니고 직계 존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전일 상태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0월 1일 날 사망했다면 9월 30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입력해서 배우자 그 기본공제를 포함을 시키는 건데 24년이니까 지난 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양가족으로 넣지 않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전년도 총급여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가 이진섭이 생산직이었잖아요. 생산직의 경우에 연장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연도에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여야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로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원 등록 4명을 했는데요. 이 정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이 부양가족 사원 등록에 관한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하고 책에 있는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